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드라마나 영화는 물론이고요. 실시간으로 방영되는 TV 프로그램까지 손쉽게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와 함께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다양한 산업들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만화 시장인데요. 이 갱지의 만화책에서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까지 아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되었죠. 게다가 많은 웹툰 작품이 드라마나 영화로 재생산되기도 하고요. 해외 시장까지 섭렵하면서 무려 8천억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재미와 감동 그리고 촌철살인의 메시지로 세상의 문을 두드리는 분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웹툰 작가 김민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웹툰에 대한 관심들이 요새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그쵸, 계시기 때문에 네. 웹툰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산업적 측면에서 또 아니면 또 웹툰을 이제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웹툰 작가 꿈꾸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네, 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팁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다양한 말씀, 다양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김민재 작가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웹툰에서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 김민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웹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웹툰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웹툰에 대해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웹툰에 대한 용어부터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웹툰이란 말은 뭐 지금 많이들 쓰이지만 웹이라는 인터넷 용어와 함께 그 툰은 카툰의 만화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웹과 카툰의 툰자를 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신조어인데 뭐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웹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웹툰이란 말이 어디 뭐 외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국내에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웹툰에 대해서 익숙한 분들도 좀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만화에 대해서 좀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웹툰은 말 그대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만화 콘텐츠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만화라는 것은 출판과 인쇄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만화 콘텐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사실 이제 그 웹툰이 등장하게 된 시기를 보면 우리나라 만화계가 사실 상당히 이제 침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판 만화 시장이 굉장히 좀 붕괴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화가들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그 작가로서의 어떤 활로가 막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많은 고민들이 좀 있던 상황에 거의 이제 뭐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것이 웹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인터넷 그 통신망 고속 통신망이 이렇게 막 발달하면서 동시에 같이 이제 발달하게 된 것이 이제 웹툰이라는 만화 콘텐츠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그 만화 웹툰이 시작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 웹툰이라는 콘텐츠가 계속적으로 거의 브레이크 없이 이제 나아가는 것처럼 급성장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웹툰에 대한 관심들이 생겨나고 웹툰을 이제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 국내에 이제 많은 대표적인 웹툰들을 좀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그 국가대표급 작품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 작품은 이제 이 안에 끼일 수는 없지만 저 위에 배너에 이제 제 만화 이미지를 좀 넣어서 어떤 약간 희망사항처럼 좀 넣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 배너는 좀 나올 거고요. 예. 윤태호 작가의 미생이라는 작품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미생의 윤태호 작가는 그 전에 이제 출판 만화 시절부터 굉장히 기성 만화 작가로 유명했던 분인데 이제 웹툰으로 이제 전향을 하면서 상당히 또 그 실력들을 발휘하시는 그런 작가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윤태호 작가의 미생은 누적 조회수가 11억을 돌파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미생 돌풍을 일으켰었고요.
이 작품은 뭐 드라마도 되고 영화도 되고 해서 거의 국민적인 사랑들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작품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강풀 작가의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작품은 사실 이 작품은 제가 이제 웹툰으로도 보고 영화가 돼서 이제 영화로도 봤었는데 이제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었고 강풀 작가가 이제 웹툰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들이 좀 남다른 위치가 있는데 사실 웹툰 1세대에 해당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웹툰의 거의 이제 선구자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작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많이 이제 그 작품들을 발표하는 것마다 뭐 영화나 드라마가 되고 많은 이제 이슈를 낳는 그런 작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은밀하게 위대하게 훈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사실 이제 김수현 씨가 영화의 이제 주인공을 맡으면서 상당히 이제 유명해진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작품 역시도 뭐 사실 원작이 워낙 뛰어난 작품이고 재미가 있는 작품인데 영화 때문에 더 알려진 케이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목이 워낙 눈에 띄는 제목이다 보니까 예능 프로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뭐 몰카 형식의 어떤 예능 프로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그 웹툰 작품들이 국내에서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개인적으로 그 웹툰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저도 한 10년 이상 웹툰 작가 활동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 전에 이제 만화가로 이제 활동을 했을 때는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제 직업에 대해 얘기하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제 저를 바라봤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났는데 최근에는 이제 웹툰 작가들이 굉장히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TV를 보더라도 뭐 거의 연예인처럼 이제 막 웹툰 작가들이 젊은 분들이 이제 나오는 걸 이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웹툰 작품들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게 되고 그런 것들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웹툰의 위상이 굉장히 지금은 예전 같지 않구나. 초창기 웹툰을 제가 했을 때만 해도 사실 그 정도의 상황들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모르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제 작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호감도 있게 되게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런 걸 보면서 웹툰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들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 웹툰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웹툰이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과정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화와 어떤 웹툰의 어떤 그 변화되는 그 상황들을 이제 살펴보면 사실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크게 말하자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 전에 어떤 그 작가가 작업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작업을 하고 그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도 그렇고 그 작품이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제 아날로그 형태의 과정들이 이제 만화의 형태에 속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것들이 모두 디지털로 이제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웹툰의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지는 사진들을 보면 웹툰 그 전에 아날로그로 작업을 할 때 그 작업 도구들이 지금 사진에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만화 원고지거든요. 예, 다양한 원고 용지가 있고 가격도 상당한 이제 가격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화 잉크고요. 펜촉과 펜들이 보이고 이건 뭐냐면 그 흑백 만화 시절에 그 이제 명암을 주기 위한 어떤 스티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일일이 다 그 뭐 연필 같은 거로 그려내는 게 아니라 이런 스티커를 붙여서 톤을 만드는 이 스티커를 이제 스크린 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자가 있고 이건 컬러로 작업할 때 쓰는 마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통합이 되어져서 이 디지털 기기 하나만 있으면 웹툰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이제 주어진 것이죠. 자, 사실 이 도구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도구들이 더 잡다하게 있어요. 그래서 만화가 작업실에 한번 가시면 거의 경악하게 됩니다. 뭐 지우개 가루가 막 여기저기 нал려 있고 이 스크린톤이 굉장히 그 힘든 작업인데 이 가루들이 미세한 가루들이 막 여기저기 막 널려 있고 굉장히 뭐
약간 뭐 그지소굴 같은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은 그런 환경들이 주어지는데 사실 이것들이 모두 이 기기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작가의 작업 환경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예, 쾌적해지고 뭐 물론 이제 뭐 작가마다 뭐 그렇지 않은 작가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많이 이제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프로그램 역시도 포토샵을 아시죠? 예, 포토샵 같은 이제 그 만화 전문 프로그램이 생겨서 거기서 이 펜축들도 사실은 다양한 펜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펜축의 어떤 기능들을 붓의 기능까지도 다 구현해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도구들이 작가들에게는 물론 아날로그 형태를 아직까지도 이제 갖춘 분들이 계시지만 젊은 많은 작가분들은 이 디지털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도구들이 많이 필요치 않은 상태가 되어진 거죠. 사실 이런 변화가 뭐 작가들에게는 되게 환영할 일이고 반가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좀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만화 도구들을 이제 제조하시고 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많은 손해들을 좀 가지실 것이고 또 뭐 인쇄업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변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반가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간단한 도구로 인해서 만화가 이제 웹툰이 제작이 되면 예전에는 이제 그 아날로그 형태의 작업을 했을 때는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마감도 늦었는데 거의 이제 출판사까지 막 달려가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뭐 정말 땀에 쩔어가지고 늦게 그 원고를 이제 마감했던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작가가 뭐 터치 한 번이면 작품이 플랫폼으로 이제 송고가 되는 그런 편리한 세상이 온 거죠. 그리고 독자들 역시도 이 웹툰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수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서점을 통해서 만화를 이제 접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웹툰이 이제 연재가 되니까 올라오니까 뭐 어디서든 뭐 핸드폰만 있으면 뭐 화장실에서든 지하철에서든 마음 놓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간편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된 것이죠. 그 디지털이 어떤 작가와 그 독자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주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작품을 대하는 접근성도 좋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이런 도구의 변화가 있었지만 있고 또 다른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만화 이제 인쇄 종이에 만화가 나올 때는 이렇게 이제 컷 만화라 그래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컷이 배분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는 인터넷이 이제 그 인터넷 기반으로 웹툰이 연재되는 상황에서 연출의 방식도 이제 변화가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각각 컷을 나눈 것들을 이제 일렬로 쭉 내리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저희는 이제 스크롤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우스 휠을 이제 자연스럽게 내리면서 보실 수 있도록 스크롤 형태로 이렇게 만화를 쭉 내려놓는 연출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사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 뭐 만화에서 이제 그 만화를 즐겨 보셨던 분들은 되게 익숙하지 않은 변화일 수 있어요. 어떤 종이의 촉감도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은 휠로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만화를 보는 느낌이 좀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좀 계셨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들이 좀 주어졌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스크롤도 굉장히 뭐 길게 늘릴 수가 있죠. 어떤 작가의 이 만화 길이가 너무너무 길어서 다른 작가들이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만화가 짧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좀 연출 방식이 어쨌든 웹툰의 연출 방식이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툰의 또 큰 변화가 어떤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된 과정이라면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웹툰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만화책으로 이제 만화를 보시게 되면 작가가 일방적으로 독자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고 만화에 대한 어떤 감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전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발언권은 작가에게만 주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웹툰이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콘텐츠다 보니까 인터넷이 사실은 정보와 소통의 창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웹툰에서 그 이제 플랫폼에 댓글이라는 창구가 생겨났어요. 만화가 실시간으로 이제 올라가면 그 실시간으로 올라감과 동시에 댓글도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네. 처음엔 굉장히 이게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이었는데 보다 보니까 작가들에게 굉장한 이거 신선한 어떤 반응들이 좀 왔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웹툰의 그 댓글들은 제 만화에 있는 댓글들을 좀 캡처를 했습니다. 예, 뭐 솔직하게 간단한 웹툰 댓글들에서 한번 제가 읽어보자면 잘 보이지 않지만 작가 양반 분량이 너무 적소 많이 그려주시오. 아까 웹툰 길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는 전개가 멍멍이 느림. 예, 이제 보다가 짜증 나기까지 함. 굉장히 그 독자들의 반응이 되게 솔직해요. 제 웹툰에 달리는 댓글이고 밑에 있는 댓글은 정말 명작입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솔직한 반응입니다. 네, 그 만화에 달렸던 댓글들을 제가 뭐 조작하지 않고 한번 캡처를 해서 이제 보여드렸고 이 긴 댓글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거냐면 사실은 뭐 이제 이런 댓글들 말고도 여러 가지 댓글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작가의 그 오류된 어떤 그런 정보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 맞춤법 같은 게 틀렸으면 바로 지적이 들어옵니다. 뭐 읍니다가 아니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어떤 내용이 나오거나 이러면 독자 사이에서 그 논쟁이 일어납니다. 네, 논쟁이 일어나면서 이 댓글들이 이렇게 길게 좀 달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소통이라는 것이 작가와 독자 간에도 소통이 일어나지만 독자와 독자 간에도 소통이 일어나요. 그게 새로운 좀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동을 만약에 독자가 한 편을 보고 이제 받게 되면 그 감동에 대해서 그 자기가 받은 감동을 이제 나눕니다.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게 되죠. 그럼 이제 다른 감동을 받은 분들하고도 이제 그 댓글을 통해서 본인이 그 감동을 더 배가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웹툰을 보는 데는 한 5분 걸리는데 댓글 보느라 한 10분, 20분, 30분을 소비하는 분들도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댓글 보러 왔다. 네. 웹툰엔 별로 관심이 없고 실제로 그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이제 만화가 입장에서 굉장히 그런 댓글 보면 참담한 기분을 좀 받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어떤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이제 웹툰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창기에 이렇게 웹툰의 이런 소통 문제에 관련돼서 기성 작가들이 굉장히 적응을 못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아는 그 유명한 작가분들도 웹툰으로 이제 옮겨 오시면서 이게 적응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댓글을. 네, 근데 뭐 신인 작가들은 워낙 이쪽으로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뭐 재미있는 사연들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웹툰에서의 어떤 소통이 중요시 여겨지다 보니까 작가들이 이 소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독자와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작품들을 그려낼 수 있을까? 더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웹툰 장르가 뭐 다들 아실 텐데 일상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활툰이라고도 불리고 일기툰, 뭐 공감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작품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연재하는 연재처에 있는 작품들로만 지금 제가 구성되어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혼에도 똑같네 네온비 작가, 어쿠스틱 라이프의 난다 작가 어쿠스틱 라이프, 루드비코 작가의 만화일기라는 이런 작품들이 이제 대표적인 일상툰이라고 좀 생활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들 뭐 제목만 보셔도 이게 어떤 작품이겠구나 이렇게 좀 감이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작품들은 사실은 이제 그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솔직하고 재미나게 이제 꾸민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만화일기는 뭐 제목 그대로 작가의 어떤 그런 신변 잡기 이야기들을 만화로
이제 그려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상툰의 어떤 그 요소들을 보면 큰 서사 구조를 갖고 있질 않아요. 단편 옴니버스식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일상들을 작가의 어떤 재개발람과 센스를 가지고 만화로 재구성해서 이제 독자들에게 보여지는 건데, 이런 웹툰이 사랑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자가 이걸 보면서 작가의 일상과 내 일상이 별로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는 부분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흔히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일상들에 대해서 작가가 관찰력 있게 보고 그것을 캐치해서 재미있게 표현해내다 보니까 본인의 일상도 재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흔히 지나쳤던 일상이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봐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재발견됩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웹툰 장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장르는 사실은 만화 콘텐츠로 존재했을 때는 사실 없던 장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새로운 웹툰 장르가 좀 개척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그 웹툰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와 또 산업적인 측면과 진로에 대해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웹툰 시장을 보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굳이 이제 한번 분석해 본다면, 웹툰 자체가 사실은 그 만화 콘텐츠로만 이제 남아 있었을 때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만화 잡지를 이렇게 한번 유심히 살펴봤는데 소재 자체가 되게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내용과 비슷한 그림의 만화들만 그 잡지에 거의 구성되어 있던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작가로서 약간 쇼크도 좀 받고 충격도 받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만화가 되게 한정적이고 좀 이렇게 다양하지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웹툰으로 오면서 소재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네, 소재가 굉장히 넓어지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다양한 작품들이 이제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 독자들의 기호에 맞는 작품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그런 주 요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근성이 좋아졌다. 예.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 안에 웹툰이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는 거거든요. 핸드폰 안에. 예, 내가 좋아하는 거 얼마든지 또 공짜로 볼 수 있는 게 웹툰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웹툰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현 시대에 좀 발맞춰서 변화되어진 부분들이 또 웹툰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과 관련돼서 2016년에 소년 한국일보에서 초등학생 한 660명을 대상으로 미래 어떤 직업 선호도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결과로 나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저희 때와는 다르게 어떤 것들을 이제 원했냐면 웹툰 작가, 유튜버, 예. 본인들이 소비하는 콘텐츠에 본인이 제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 활로들도 좀 다양해질 수 있고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직업을 선택할 때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는 적성에 이 직업이 나한테 적성에 맞는 직업일까라는 요인과 요소와, 또 하나는 이 직업이 나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이 직업을 통해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성취도를 느낄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웹툰 관련된 일에 본인들이 이제 그 일을 추구하는 분들은 사실 적성에는 보통 대부분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업 자체가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정말 좋아하고 재밌는 일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웹툰이 시작되었을 때를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 넘게 웹툰에 이제 종사하게 되었는데 초창기를 보면 뭐 아시다시피 웹툰이라는 그 콘텐츠가 처음에는 그 대형 포털 사이트에 무료로 서비스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였어요. 유저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 콘텐츠가 시작이 되었고, 즉 다시 말하자면 사실 이 웹툰이 오랫동안 기획되어지고 많은 전문가들로 인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통신망이 정말 초고속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웹툰이라는 어떤 그런 만화에 인터넷에 만화를 올리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만화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플랫폼에서 이 만화들을 이제 서비스 품목으로 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웹툰 작가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점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어쨌든 작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초창기에는 많은 고민거리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웹툰의 이런 서비스 품목이었던 이 웹툰 콘텐츠가 포털에 이 콘텐츠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정말 한마디로 킬러 콘텐츠가 된 거예요. 많은 유저들을 이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자 품목이 되다 보니까 플랫폼에서도 이 웹툰에 대해서 바라보는 가치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을 서로 이제 어떤 좋은 작가들을 이제 데려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경쟁들도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작품들을 많이 선점하려는 어떤 과정 속에서 작가에 대한 대우가 점차 좋아지는 상황들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대우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때도 그렇게 썩 좋은 그 보상이라고 볼 수는 없었던 게 왜 그러냐면, 웹툰이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마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상당히 긴 양을 또 그려내야 되고, 거의 웹툰은 만화가들은 이제 보통 어시라고 해서 자기가 함께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주는 그런 동료와 함께 이제 만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웹툰은 초창기엔 거의 1인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흑백 만화에서 컬러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노동력이 사실은 엄청난 거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말고사, 중간고사 본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대우가 좋아졌지만 그 보상은 사실은 좀 미비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후에 어쨌든 이 웹툰이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그 웹툰 자체가 뭐 영화, 드라마, 연극, 뭐 게임,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파생 상품으로 나가면서 수익을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들도 서비스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서비스의 한 뭐랄까 부서가 이제는 대형 포털의 그런 부서들이 독립회사로 다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서 웹툰에 대해 투자하고 싶다라고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런 웹툰 회사 플랫폼들이 이제 수익을 이제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웹툰 작가들에게 있어서도 수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 말고 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완성된 작품들, 이런 작품들은 이제 결제를 통해서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재미있는 작품들이 이제 미리 보기 형태로 해서 앞서서 이제 몇 작품들은 이제 무료로 공개하지 않고 결제를 통해서 유료로 이제 결제하는 그런 결제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게 된 거죠. 여기서 나오는 수익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고려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금액이 발생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작가의 작품이 영화나 드라마가 되는 경우에는 정말 한 달에 막대한 금액이 결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작가의 어떤 경제적인 보상들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좀 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웹툰 작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고민들 갖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노력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큰 보상들을 받을 수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툰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잠깐 뭐 말씀을 드리자면,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
2015년에 만화 시장의 어떤 그 시장 규모를 한 4,200억 정도로 내다봤는데 2018년에는 8,800억 정도로 그 2배 이상으로 이제 뛰는 그런 시장 규모를 내다봤습니다. 사실 이 웹툰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어서 거의 내수 시장처럼 초창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진 상태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서도 웹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사실이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더 이상 국내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문들을 열어야 된다라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해외 시장들은 이제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만화를 많이 소비하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만화 자체가 책 형태로 나와서 그것이 이제 단지 그냥 디지털에 맞게 그 디지털 형태로 해서 디지털 북처럼만 판매되는 거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작품의 어떤 모습을 갖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변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도 이제 웹툰 시장이라는 것이 본인들에게 되게 가깝고 접근성 있는 정말 시장성이 있는 큰 컨텐츠라는 것들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들도 발빠르게 웹툰에 대해서 이제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중국이 굉장히 웹툰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뭐 상황이니만큼 중국의 좀 상황들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개인적으로도 있고 많은 만화인들 사이에서도 있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만화에 대한 이렇게 웹툰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도전하시고 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문을 열기 위해서 이제 노크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좀 도전하셨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주제가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웹툰에 대해서 한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것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그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4차 산업혁명이라면 그 결과물은 정말 웹툰이 거기에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웹툰 작가로서 이제 뭐 웹툰에 대해 꿈을 갖고 계시는 뭐 웹툰 작가 지망생이라든가 사업가 분들에게 사실 뭐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런 부분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게 웹툰이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탄생된 부분이거든요. 저는 뭐 좋은 컨텐츠라는 게 뭐 기술과 재능과 뭐 어떤 자본으로 이루어진다는 그것도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밝은 마음과 생각으로 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회적 책임과 건전한 윤리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되면서 오랜 시간 사실은 이 웹툰이 많은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관심받고 기대받고 이렇게 지금 성장해 나가는데 뭐 몇몇 분들이 어떤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이 콘텐츠가 사회로부터 또 대중으로부터 지탄받지 않게 좀 애정과 책임을 가지고 좀 잘 가꾸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이 웹툰 작가가요, 최근에 좀 많은 분들에게 선망받는 직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만화에서 웹툰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그에 비해서 또 새로 생겨난 일자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자리들이 좀 새로 생겼을까요? 네, 이제 웹툰으로 이제 그 사실 새로운 콘텐츠라고 보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웹툰으로 오면서 사실 그 만화 시장에 있던 분들 중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좀 달라진 환경 때문에 좀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지만 이제 웹툰 콘텐츠로 이제 그 변화되어 오면서 사실 웹툰이라는 것이 이제 또 콘텐츠가 더욱더 접근성이 가깝고 또 원소스 멀티 유즈로서 또 확장 범위가 또 넓어지다 보니까
이쪽에 관련된 이제 그 서비스라든가 또 뭐 에이전시라든가 이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웹툰 프로듀서라는 개념도 좀 생겨나서 전에는 이제 웹툰 초창기에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웹툰이 워낙 많은 작품 수가 존재하다 네, 보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정말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PD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요. 그 또 사업적 비즈니스적인 어떤 부분으로서 그분들이 또 그것을 유통시키고 홍보하면서 또 새로운 제2차 상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점점 더 사실 이제 그 웹툰에 관련된 어떤 이제 그 파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이제 그 관련된 사업들이 또 생겨나고 거기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또 필요로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점점 더 일자리가 늘어날 그런 직업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네. 꼭 갖춰야 될 자질이 있다라고 꼽아보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지 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만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뭐 만화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거의 고정관념처럼 있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웹툰으로 오면 사실 그 경계가 굉장히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그 허영만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웹툰이 시작됐을 때 굉장히 좀 약간 그 뭐랄까 좀 굉장히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셨다고 해요. 네. 왜냐면 본인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웹툰을 보니까 내 노력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한번 그런 기억이 있는데 웹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다 보니까 작가가 되려면 소통하는 법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작품이 많은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고 또 어떻게 공감이 형성이 되고 또 어떻게 소통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림에 대한 어떤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어떤 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림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그림에 대한 자질은 있어야겠지만 없더라도 소통에 대한 능력이 좀 탁월하시다면 웹툰 작가를 꿈꿔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예전에 만화라는 콘텐츠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떤 점이 좀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아까 뭐 제가 일상툰이라는 것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이제 사실은 서사구조가 없는 그 만화 장르는 사실은 예전에 없던 거였거든요. 근데 웹툰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와의 어떤 그 거리를 좁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사로운 이야기들도 이제 만화의 소재로 쓰여질 수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초창기에는 이제 일상툰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 서사구조의 만화가 많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네. 내부적인 어떤 고민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이 이제는 좀 결제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어떤 소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서사 구조를 이제 독자들이 많이들 선호하게 되고 그런 작품들을 이제 찾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고 또 2차 콘텐츠로 이제 재생산될 때도 서사 구조를 또 갖춘 작품들이 또 많이 환영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어느 좀 균형감을 이루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좀 펜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요즘은 기계로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좀 더 쉬워진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뭐랄까 편리한 부분들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펜으로 그릴 때가 그림 그리기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펜으로 그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왜냐면 이게 디지털로 바로 이 작품이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펜으로 그리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반복 좀 뭐랄까요 좀 과정들이 복잡해집니다. 스캔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스캔을 받은 작품을 이제 웹에다 올렸을 때 그림의 어떤 해상도라고 할까요? 좀 깔끔한 느낌들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분명하게 편리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이제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익숙한 작가들은 또 처음부터 이제 펜을 사용하지 않았던 작가들은 지금의 어떤 디지털 기기가 더 본인에게 맞다고 더 쉽다고 아마 여기는 작가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지금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희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뭐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저는 만화가 즉 웹툰 작가로 데뷔하는 부분들이 물론 지금은 젊은 웹툰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찍 데뷔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 작품이라는 것이 이제 작가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런저런 작품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생각들이나 어떤 본인들의 어떤 변화의 과정들이 개개인마다 또 필요할 것이고 너무 이제 조급한 마음으로 이제 작품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뭐랄까 좀 설익은 작품들 물론 이제 그 작품들이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좀 늦게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도 늦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많은 경험하시고 또 다양하게 또 다른 뭐 여러 작품들도 경험해 보시고 또 이제 요새는 그 웹툰 플랫폼에 그 신인들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런 곳에 이제 정말 본인들이 이제 문턱이 뭐 굉장히 뭐 어렵지 않고 그쪽에 작품을 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제 경험 삼아서 작품을 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새롭게 좀 선망받는 직업이자 좀 또 4차 산업혁명에 정말 가장 핫하게 떠오를 그런 직업으로서 웹툰 작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오늘 강연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